이 말은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자 이 책의 주제이며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브래디 미카코 작가의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왜 색깔 이름을 나열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은 차별과 다양성을 다룬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영국에 사는 일본인 엄마와 아일랜드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서 쓰인 블루는 슬프고 울적한 감정을 뜻합니다. 사실 이 책은 엄마가 아들의 중학교 생활 모습을 직접 담은 책입니다. 아들이 공책에 쓴 낙서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를 보고 제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아들은 공립 가톨릭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곳은 시 전체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죠. 엄격하고 숙제도 많았고 여러 인종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학교와는 다르게 활발한 선생님들, 다양한 밴드 활동이 있었고 학생 대부분이 백인이었습니다. 그 전에 학교가 고상했다면 새로운 학교는 폭력도 존재했고 인종차별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들은 다니엘이라는 잘생긴 한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연극 주연을 나란히 꿰차게 되는데 다니엘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게 되죠. 다니엘이 흑인 여자에게 검둥이, 정글의 원숭이 같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변성기가 온 다니엘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들은 다니엘에게 대신 노래를 불러줄 것을 제안하지만 다니엘은 목구멍이 춘권으로 꽉 막힌 동양인 목소리는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연극 당일 다니엘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에 아들은 무대 뒤에서 대신 노래를 불렀고 다니엘은 립싱크를 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무마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려준 아들에게 고마워하며 둘은 나름 괜찮은 사이가 됩니다. 아들은 제 방법대로 처음 닥친 환경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아들이 정말 어른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황을 침착하게 되돌아보고 그에 대해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빈곤하게 사는 팀을 만나고 학교에서 벌어진 싸움을 보고 노숙자들을 돕고 사립학교에게 유리한 수영대회에 참가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아들은 학교에서 FGM에 관한 수업을 듣습니다. FGM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여성 성기의 일부를 절제하는 관습입니다. 목적이 여성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목숨을 잃기 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위법 행위인데 가끔 부모들이 딸을 방학 동안 모국에 데려가 몰래 FGM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를 경고하기 위한 수업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학교에 얼마 전 아프리카 이주민 여학생이 전학 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여학생이 방학 때 아프리카로 가서 FGM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작가는 그 여학생의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작가가 방학 때 어디로 갈 것이냐고 질문하자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대답합니다. 작가는 그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모두가 흔히 그렇듯 던진 질문이었는데 말이죠. 가끔 예상하지 못한 말로 남을 상처주곤 합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도 맞닥뜨립니다. 그림책인 사랑의 너무나 너무나는 영국의 어느 어린이집에나 있는 명작입니다. 보육사로 일했던 작가도 아이들에게 수없이 많이 읽어줬던 책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수컷 펭귄 2마리입니다. 이 2마리의 수컷 펭귄은 다른 펭귄들이 알을 낳는 것을 보고 알과 비슷한 돌을 주워다 품습니다. 사육사는 두 수컷 펭귄이 커플임을 눈치챕니다. 사육사는 방치된 알을 수컷 펭귄의 둥지에다 갖다 놓았고 그러자 두 펭귄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알에서 아기 펭귄이 태어나자 그 아기 펭귄은 탱고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탱고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에서 따온 이름이죠. 아이들은 누가 사랑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즐거울 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족이 존재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부모가 동성애자인 아이, 새엄마와 살며 주말마다 친엄마를 만나는 아이, 여장을 하고 일하는 아빠, 이혼하는 가족,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가족이 있죠. 이 책의 아들도 체외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은 웃으며 모두 다른 게 당연하잖아 라고 말하죠. 이건 분명 가족의 모습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LGBTQ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말하지만 친구 올리버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시간을 들여서 정하면 돼. 급하게 정할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아이들도 그 속도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은 나는 옐로우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라는 제목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학교를 처음 다녔던 당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갔다면서 말이죠. 대신 경험 부족의 의미를 가진 그린을 넣어 나는 옐로우에 화이트에 약간 그린이라고 부르자고 말합니다. 아직 어리고 또 앞으로 겪을 일이 많을 테니 색은 얼마든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린이라는 시대에 딱 맞는 색이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의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회에 곱지 않은 시선과 차별 다양성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에 대해 책이나 기사도 종종 찾아보는 편이고요.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책과 다르게 이 책은 실화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아들이나 그 친구가 말하는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진심을 담아 고민하고 담담하게 말하는데도 그 속에 담긴 강한 메시지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인터넷에 차별, 평등, 다양성 등을 검색하면 무지개가 담긴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978년에 길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예술가가 무지개 깃발을 디자인했다고 해요. 길버트는 동성애자였는데 동성애자들을 위해 무지개를 모티브로 깃발을 디자인했습니다. 6줄의 각각의 색이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빨간색은 삶, 주황색은 치유, 노란색은 햇빛, 초록색은 자연, 파란색은 조화, 보라색은 영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무지개 디자인 자체가 다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모두 다른 게 당연하잖아. 사람은 똑같이 찍어낸 인형이 아닙니다. 절대 같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수라고 여겼던 것도 어쩌면 소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른데 무엇이 많고 무엇이 적다고 섣불리 말하긴 힘드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아예 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아직까진 남들과 다르면 슬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둘씩 모두 다른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말로 누군가 상처받는 일도 있을 테고 고쳐야 할 것들이 계속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책과 같은 노력이 모여 세상이 더 따뜻해지길 빕니다. 벌써 꽤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에 담긴 말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옐로우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를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